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전라도 정읍의 무당 귀신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18살 때의 일이다. 외가 쪽에서 장례식이 있어서 외할머니 댁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겼다. 아빠 차를 타고 장례식장을 갔다 왔고 우리 가족은 다음 날도 부모님이 일을 해야 해서 밤늦게 서울로 올라오던 길이었다. 최근에는 터널이 뚫리고 길이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국도로 다니며 꼬불꼬불한 길들을 엄청 지나쳐야 했다. 그리고 우리는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날씨가 아주 안 좋았다.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창문이 깨질 듯이 폭우가 쏟아졌던 걸로 기억한다. 한참을 달리다가 내가 신기한 것을 보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기묘한 것이었다. 바로 무덤가였다.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십자가 같은 돌이 박힌 것이 아니라 동그란 형태의 무덤이었다. 그것도 무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여 개 정도가 있었다. 아마도 공동묘지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민둥산 같은 곳 전체가 무덤으로 쓰이는 것 같았다. 비는 많이 오고 주위는 정말 어두웠으며 엄마랑 누나는 자고 있고 아빠는 말없이 운전만 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덤가를 발견하고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기묘한 것을 보았다. 무언가 알록달록한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뭔가 익숙해 보이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무당이었다. 무덤가의 한가운데에서 무슨 제사상 같은 것을 차려놓고 혼자서 비를 맞으며 무당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다. 그게 춤인지 굿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팔을 하늘로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몸을 크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필 도로가 무덤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나는 그 무당이 굿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무당의 팔이 하늘을 향해 있다가 쭉 처지면서 몸이 멈췄다. 이제 굿이 끝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무당이 갑자기 머리만 확 돌려서 나를 쳐다봤다. 비가 많이 와서 완벽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무당의 얼굴이 피범벅인지 빨간 액체가 가득 묻어 있었고 나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깜짝 놀란 나는 황급히 누나를 깨워서 저것 좀 보라고 했지만 누나가 일어나는 순간 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무덤가는 지나쳐 버렸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2시였나 3시였나 아무튼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기에 우리 가족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잠자리에 들었고 나 역시 내 방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그리고 가위가 시작됐다. 그것도 엄청나게 강력한 가위였다. 나는 9살 때부터 가위에 눌려왔기 때문에 웬만한 가위는 견뎌낼 수 있었다. 그래서 가위에 눌리면 보통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가위는 역대급으로 강력했다. 단순히 몸을 못 숨지기는 것이 아니라 숨쉬기조차 가쁘고 코앞에 힘을 줘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을 정도였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아까 본 무당한테서 뭔가 나쁜 게 옮은 건가 싶기도 했다. 그리고 그때 들렸다. 딸랑 방울 소리가. 방울을 엄청나게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눈치챘다. 저건 무당이 굿할 때 흔드는 그 방울 소리라는 것을. 숨쉬기도 힘든 나는 가위를 풀기는커녕 눈을 꽉 감고 있었고 눈이라도 안 떠지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눈이 저절로 떠졌다. 내 몸을 못 움직이게 하는 귀신은 많이 봤어도 내 몸을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정도의 귀신은 15년 동안 가위에 눌리면서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내 침대 옆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것은 무당, 아니 무당 귀신이었다. 얼굴은 피범벅에 눈까지 완전히 충혈되어 있었고 나를 죽일 듯한 원망의 눈빛으로 째려보고 있었다. 무당 귀신과 눈이 마주치자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어서 숨쉬기에 모든 힘과 집중을 다했다. 그때 무당 귀신의 얼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입가가 천천히 올라가더니 나를 보며 시 굳었다. 무당 귀신이 시 굳자 이빨이 보였는데 잇몸도 다 터져서 피가 새어나왔다. 나는 계속 헉헉대며 귀신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분 정도가 지나자 무당 귀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까의 방울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였다. 무당이 한 손에는 방울을 들고 자고 있는 내 옆에서 굿을 하기 시작했다. 강시처럼 제자리에서 뛰어대며 혼잣말로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다. 특히 방울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울려대며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무당이 옆에서 굿을 할수록 나는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고 결국 기절해버렸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날 아침이었고
나는 잠을 한숨도 못 잔 것처럼 피곤했다. 일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무당 귀신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엄마는 내가 평소에 가위를 많이 눌리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날만 그런 것이라 생각하셨다. 물론 나도 그저 장례식 때문에 피곤해서 그날 하루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밤 다시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둘째 날 밤 가위는 다시 강력하게 눌렸다. 이번 가위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강력했지만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 분명 눈을 감고 있는데도 앞이 보였다는 것. 눈을 감고 있는데도 마치 투시라도 한 것처럼 문 밖과 집안, 집 밖에 있는 것들까지 다 보였다. 내가 육체 이탈을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 구조와 안방, 눈화방까지 다 보였다. 그리고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방울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대며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밖에서부터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집은 아파트 5층인데 복도 쪽에서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방울소리는 점점 우리 집 쪽으로 다가왔다. 집 문 앞에서, 집 안에서, 거실에서 방울소리가 들렸고 거실을 쳐다보니 그 무당이 서 있었다. 무당은 곧바로 내 방으로 다가왔고 무당이 걸을 때마다 방울소리도 같이 들렸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마음속으로 살려주세요만 외쳤지만 무당은 내 말을 못 듣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무당은 내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무당은 자고 있는 내 옆에 서서 굿을 시작했다. 무당은 입으로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서 뛰어댔고 나는 숨도 쉬기 힘들고 머리도 어지러워 미칠 지경이었다. 그렇게 30초 정도가 흘렀을까 무당은 내 침대 위로 올라왔다. 정확히는 내 배 위로 올라섰고 내 배를 밟았다. 그리고 내 배 위에서 뛰기 시작했다. 자고 있는데 누가 내 배 위에서 뛰는 것은 정말 화나는 일이다. 그것도 하필 내 몸이 움직이지도 않고 정신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귀신이라면 더욱 그렇다. 무당이 뛰면 뛸수록 배가 아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머리가 아파졌다. 정말 터질 듯이 아팠다. 숨도 점점 쉬기 힘들어졌고 결국 나는 어제처럼 기절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도 머리가 계속 아팠다. 일어나자마자 엄마에게 전날 밤에 얘기를 해주었고 엄마는 그제야 좀 믿는 듯했다. 머리에 열도 많이 나서 우리는 우선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는 감기로 인한 고열이라고 판단하고 해열제를 처방받고 링거를 맞았다. 한 3시간 정도 맞았나? 해열제랑 링거 덕분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았다. 퇴원하고 집에 오는 길에 다시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방금 나왔는데 다시 병원에 가서 링거를 또 맞기는 좀 오버인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단순 감기 문제가 아닌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있었고 우리는 결국 무당집에 가기로 했다. 천은보살인가 관음보살인가 아무튼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정도 가야 하는 곳에 위치한 무당집이었다. 썩어 문드러질 우마. 무당이 나를 보자마자 바로 욕을 퍼부었다. 평소 같았으면 나도 화가 나서 욕을 했겠지만 당시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그냥 짜증만 났다. 우리는 무당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무당에게 무당 귀신 이야기를 하자 무당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평소에는 반말만 쓰던 무당이 갑자기 엄마에게 존댓말을 쓰면서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무당의 말에 따르면 무당끼리도 각자 모시는 신들이 있는데 내가 본 그 무당 귀신은 무당이 모시는 신이 내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신이 아니어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다른 방에서 뭔가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명함이었다. 무당은 그 명함을 주며 다른 무당을 찾아가라고 했다. 그런데 그 명함의 주인은 내 친구 엄마였다. 우리 엄마는 친구 엄마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잘 찾아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다. 우리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에 내게 전화가 왔다. 내 친구였다. 우리 엄마가 너네 엄마 좀 바꿔달래. 어떻게 친구 엄마가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 엄마가 내게 전화를 건 이유는 친구 핸드폰밖에 없어서였다. 엄마와 친구 엄마가 통화했고 통화 내용은 부담 없이 오라는 것이었고 아들의 상태를 봐야 한다며 친구 엄마가 우리 집으로 직접 오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집에 도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와 친구 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친구 엄마는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그러고는 나를 보며 말했다. 내가 진짜 손님이었으면 뺨이라도 한 대 쳤을 텐데 친구 엄마는 내가 지금 상태가 심각한데
귀신 중에서도 무당 귀신은 꽤나 상위 클래스에 속하는 귀신이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 나는 굿을 하거나 오랫동안 퇴마를 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훨씬 싸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다. 바로 절에 가는 것이었다. 집 앞에 남한산성이 있는데 거기 산 중간쯤에 청운사라는 절이 있었다. 친구 엄마는 그 청운사에 가서 주지 스님을 만나라고 하며 주지 스님에게 전화해 줄 테니 찾아가라고 했다. 몸도 아픈데 산을 오르라는 말에 정말 지옥 같았다. 엄마와 나는 청운사에 갔고 절 입구에서 한 스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스님이 안내한 방으로 들어갔고 그 방 안에는 도깨비, 동자 스님, 큰 부처님들의 동상들이 가득했다.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머리가 조이는 듯이 아팠고 너무 아파서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왔다. 스님은 내 앞에서 향을 피우고 염주를 만지며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향 냄새 때문인지 불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이 가벼워졌고 머리 통증도 가라앉았다. 스님은 부적과 달력을 주며 달력을 내 방 문에 걸어놓고 부적은 문 위에 붙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고 산에서 내려올 때는 몸이 가벼워져서 다 나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또 가위에 눌렸다. 3일 연속으로 가위에 눌렸지만 이번 가위는 그리 강력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숨쉬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다. 다시 방울 소리가 들렸다. 다시 투시가 되었다. 무당 귀신이 다시 다가왔다. 무당 귀신은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로 왔다. 나는 무당 귀신이 내 방으로 오겠지 싶었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다. 무당 귀신은 내 방이 아니라 누나 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누나 방 앞에 서서 고개만 방 안으로 들이대더니 다시 뺐다. 아마도 내가 누나 방에서 자고 있는지 확인한 것 같았다. 그 후 무당 귀신은 안방으로 갔고 안방 앞에서도 똑같이 고개만 방 안으로 들이대더니 다시 뺐다. 그러고는 거실을 혼자 서성이며 돌아다녔다. 무당 귀신이 발을 뗄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려왔고 혼잣말로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녔다. 그러고는 갑자기 내 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당 귀신이 내 방 앞으로 다가왔고 주머니에서 부채 같은 것을 꺼내어 방문을 노크하듯이 쳤다. 갑자기 녀석이 양손으로 내 방문을 때리기 시작했다. 녀석은 문을 부술듯이 쳐댔다. 손과 발로 계속해서 문을 때렸다. 문에 매달아 놓은 달력 때문에 내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귀신이 문을 칠 때마다 달력이 흔들려 떨어질 것 같았다. 녀석은 계속해서 방문을 쳐댔고 결국 문에 매달아 놓았던 달력이 떨어졌다. 정말 그 순간 내 간도 떨어지는 듯했다. 마치 엄청난 악기에 봉인이 풀린 듯한 느낌이었다. 귀신은 문에 달력이 떨어진 것을 알아차렸는지 갑자기 엄청나게 웃어댔다. 문이 열렸다. 귀신이 손잡이를 잡고 돌린 것이 아니라 바람에 문이 열리듯 자연스럽게 열렸다. 그리고 귀신은 더 화가 난 듯 보였다. 이번에는 정말로 나를 죽이겠다는 눈빛으로 째려보았다. 무당 귀신이 나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것도 이상한 말투에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욕들이었다. 무당 귀신은 아주 옛날 사람이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무당 귀신이 내 방 안으로 들어와 욕한 것이 아니라 문 바로 앞에서 나를 째려보며 욕을 퍼부은 것이었다. 나는 가위에서 깨어나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봤지만 가위는 풀리지 않았다. 그저 누워서 욕만 계속 들었다. 무당 귀신은 한참 동안 나에게 욕을 퍼부은 뒤 결국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그대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달력이 정말로 떨어져 있었고 문도 열려 있었다. 달력을 다시 걸려고 했는데 문 위에 붙인 부적이 눈에 띄었다. 아마도 그 부적 덕분에 귀신이 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 같았다. 그 후로 무당 귀신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 할머니 집에서 살 때의 이야기다. 군대 가기 전까지 나는 중학교 때부터 할머니 집에서 얹혀 살았다. 3층 건물의 맨 윗집이었는데 내 방은 옥상으로 가는 길 뒷방이었다. 서쪽 방향이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전형적인 불편한 집이었다. 나 말고도 작은 집 가족들도 살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당시 1층에는 소파집, 2층에는 무당집 비슷한 법당이 있었다. 스님도 친절했고 우리 할머니가 아주 좋아하셨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대학을 안 가고 바로 피자집 정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술을 좀 많이 마시고 다녔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걱정하셨지만 난 그냥 친구들과 논 것뿐이었다. 나쁜 짓은 안 한다면서 군대 가기 전까지 맹탕 놀았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간단히 술 한잔하고 12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다.
평소에는 집에 오자마자 씻었는데 그날은 씻지도 않고 몸이 무거워서 바로 침대에 누웠다. 한 두세 시간 정도 잤을까? 눈은 안 떠지고 잠만 깬 느낌이었다. 마치 자기 직전 느낌, 눈 감고 자려고 하는 그 느낌이 딱 들었는데 내 침대 양옆으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나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누워있는 듯이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렇게 몇 시간 같이 느껴지는 시간 동안 계속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점점 남자 목소리가 커지더니 화가 난 듯 여자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 영화 같은 거 볼 때 스피커 볼륨을 한 번에 확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내가 불만 껐으면 둘 다 안 죽었어. 그 말에 눈이 딱 떠졌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 남자의 목소리만 계속해서 귀에 들려왔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 집이 도로가라서 창문에 항상 가로등 불빛이 있었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뭐지? 하고 일어나려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이게 가위구나 싶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에 무슨 모래를 들이부은 느낌이랄까? 캑캑거리기만 하고 말도 나오지 않았다. 텔레비전에서 가위 눌렸을 때 손가락이나 발가락만 꼼지락거리면 풀린다고 해서 해봤는데 아무 효과도 없었다.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도 뭐라도 보이면 괜찮겠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니 정말 관에 갇힌 느낌이었다. 그래도 계속 손가락과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니까 가위가 풀렸다. 창문과 바깥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가 한 번에 들려왔고 보이기 시작했다. 침대, 베개, 입고 있던 옷, 전부 물에 절은 것처럼 땀에 흥건했다. 무서워서 그날 밤은 밤을 새웠고 아침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술 좀 그만 마시라고만 하셨다. 그날 이후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가위에 눌렸다. 가위에 눌릴 때의 느낌을 말하자면 잠이 들기 직전에 뭔가가 슬며시 몸을 덮쳐오는 느낌이다. 심장박동이 점점 크게 들리고 찰나의 순간에 윽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마비됐다. 처음에는 귀신 목소리만 들렸는데 나중에는 가위 눌린 상태에서 눈을 뜰 수 있게 되면서 귀신을 보기 시작했다. 맨 처음 들은 목소리가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소리였고 그 뒤에 들었던 것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였다. 가위에 눌려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려고 애쓰는 그때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말하는 건 아니고 속삭이듯 뭔가를 중얼거리다가 본격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음조의 노래였다. 굳이 음을 생각해보면 웃기긴 하지만 빵상 아줌마가 노래 부르는 것과 비슷한 음조였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다. 그렇게 하루하루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 되었고 점점 가위 눌리는 간격이 짧아졌다. 또 한 번은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여러분, 자바라라는 악기를 아시는지? 심벌즈와 거의 똑같은 우리나라 악기인데 국악할 때 많이 사용된다. 불교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악기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귀신이 이 악기를 귀에 대고 치는 것 같았다. 가위 눌리기 직전에 이 소리를 들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가위에 눌렸다. 그리고 밤새도록 듣고 가위에 눌리고 가위를 풀려고 발악하고 또 자려다 들으면 다시 가위에 눌리고 발악하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가위 눌려서 눈을 뜨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챙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이때부턴 무섭다기보다는 화가 나서 귀신이 보이기만 하면 싸울 심산으로 대비하고 잠들 준비를 했다. 그런데 준비하면 가위가 안 눌렸다. 참 기가 막히다. 그 챙챙 소리가 혹시 아래층 법당에서 들리는 건가 싶어서 스님에게 물어보니 사람들 잘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셨다. 새벽 기도도 대여섯 시에 한다며. 스님이 왜 그러냐 물어보셔서 요새 가위에 눌린다고 말씀드리자 걱정을 많이 해주셨다. 일찍 자라고 하셨다. 12시 안에 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12시였는데 너무 집에 가기 싫어서 맨날 술을 먹고 들어갔다. 술을 마시면 가위가 안 눌렸다. 그렇게 저주 같은 챙챙 소리를 한 2주 동안 듣다가 그 뒤엔 진짜 귀신을 봤다. 당시 귀신 소리 때문에 불면증, 신경쇠약, 스트레스가 가득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도 믿지 않았고 나만 병신이 되어가고 있었다. 술을 마시고 자면 그래도 가위는 안 눌려서 맨날 술 마시고 집에 와서 귀신에게 욕하고 고함쳤다. 나란 병신. 어쨌든 매일 자는 것이 무서웠지만 잠을 안 잘 수는 없어서 버티다 잤다.
그래도 가위는 눌렸다. 이때 나는 귀신이 소복 입고 머리 길게 늘어뜨린 것만 귀신인 줄 알았지만 이때의 경험으로 온갖 귀신이 다 있구나 하고 믿게 되었다. 하루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가위에 눌렸는데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엔 가위 눌리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날은 다 보이고 다 들렸다. 분명 몸은 안 움직이는데 뭔가가 몸 위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나는 손가락, 발가락만 꼼지락대고 있었는데 무섭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점점 뚜렷해졌다. 내 몸 위에 연보라색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것이었다. 솜니불 같다고 해야 할까, 솜사탕 같다고 해야 할까, 뭔가 자꾸 뭉게뭉게 커지고 있었다. 그런데 구름처럼 옅고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중량도 느껴지고 색도 진했다. 하체 부분에서 천천히 몸을 타고 올라왔다. 지금 생각하니 슬라임에게 먹히는 그 느낌이었다. 가슴까지 올라왔을 때는 정말 갈비뼈가 부서질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그전까지는 그다지 무섭지 않았는데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말 무서워졌다. 점점 올라와서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이게 사람이나 뭐 형상이 제대로 있으면 뭐라도 보이겠지만 이건 뭐 얼굴도 없고 그냥 슬라임 같았다. 말도 안 나오고 캑캑거리기만 했다. 턱까지 구름이 올라왔을 때 발가락이 접히면서 몸이 부르르 떨리니까 올라올 때는 그렇게 느리더니 없어질 때는 반대로 엄청 빠르게 사라졌다. 눈물, 콧물 다 나오고 땀이 입이 오듯 흘렀다. 그때 오랜만에 울었다. 정말 무서워서. 가위 눌리는 날은 방에서 못 자고 거실에서 자는데 할머니가 새벽에 깨면 날 깨워서 방에 보내려 하셨고 나는 방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게 처음 귀신을 본 경험이었다. 사실 이게 귀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귀신 같았다. 물 떠놓고 혼자 절도해보고 과일이나 과자 책상 위에 올려놓기도 했었다. 먹고 제발 꺼지라고.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가위는 더 자주 눌렸다. 이 귀신 소동은 한 3개월 정도였던 것 같다. 이 기간 동안 나는 110kg의 돼지가 20kg 빠질 정도로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정말 10 다이어트였다. 아무튼 또 어떤 귀신이 있었냐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위에 눌렸다. 이때쯤 되니 나는 가위에 눌릴 때마다 뭔가 보일까 궁금해지기까지 했다. 전편에서 말했듯이 3층 집 내 방 침대에서 바로 맞은편에 창문이 있었다. 거기에 가로등이 항상 내 방을 비추고 있었다. 가위에 눌리고 눈을 떠보니 창문이 보였는데 가로등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계속 보다 보니 무슨 그림자가 창문을 통과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내 방 안으로 들어와 내 쪽으로 향해 가만히 서 있었다. 나도 황당해서 계속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림자가 점점 옷을 입는 것 같았다. 입는다기보다는 옷과 머리카락 같은 게 생겨나는 것 같았다. 얼굴은 안 보였지만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여성복 흰색 양장의 단발머리 형태였고 손에 뭔가 파일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얼굴은 안 보였다. 그냥 그 복장으로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나도 계속 쳐다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몸에 한기가 돌았다. 당시 겨울이었는데 추운 것과는 다른 한기였다. 그 귀신년이 뭔가를 한다거나 다가오면 내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너무 추우면 발가락도 못 움직이잖아. 내가 가위를 풀기 위해 손가락과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려고 했지만 발가락이 얼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가위도 못 풀었다. 진짜 눈만 껌뻑껌뻑 뜨고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도 계속 쳐다보기만 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파일 같은 것을 갑자기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얼굴을 한번 보더니 가까이 다가왔다. 이때 진짜 오줌 쌀 뻔했다. 다가와서 날 쳐다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눈, 코, 입이 없는 상태인데도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렇게 빤히 쳐다보더니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창문으로 나갔다. 창문으로 나가자마자 가위가 풀리면서 나도 덜덜 떨렸다. 그날 겨울인데도 말이다. 사실 이게 꿈인지 실화인지 헷갈렸다. 너무 또렷하게 형상을 본 게 처음이라서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들었는데 우리 집 근처에 주택이 많았다. 한 블록 전체가 주택이었는데 2층 주택이라고 하면 이해할 것이다. 1층과 2층이 따로 되어 있는 주택들인데
거기 2층에 사는 어떤 아저씨가 그날 새벽에 술을 마시고 계단을 오르다가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즉사했다는 것이다. 그 집이 우리 옆집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진짜 저승사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승사자는 검은 소복에 갓을 쓰고 얼굴이 새하얗고 그렇지 않느냐고 생각했다. 신과 함께 보면 2명씩 돌아다니는 저승사자처럼 그날 내가 본 저승사자가 하얀 옷을 입고 와서 나를 계속 째려보다가 아닌 것 같아서 나갔나 싶다. 그 아저씨가 좋은 분이었다면 좋은 곳에 가셨겠지. 그리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일 마치고 집에 와서 바로 뻗었다. 그리고 또 가위에 눌렸다. 이번에는 침대가 요동치는 것 같았다. 마치 트램펄린에 누워있는 것처럼 침대가 디스코 팡팡처럼 흔들렸다. 이때는 진짜 지진이 난 줄 알았다. 가위 눌려서가 아니라 너무 어지러워서 눈도 못 떴다. 그런데 너무 흔들려서 억지로 눈을 떠보니 어떤 애새끼가 침대에서 방방 뛰고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애가 너무 재밌는 듯 까르르 웃으면서 뛰고 있었다. 어이도 없고 무섭기도 하고 얘에게 그만 뛰라고 하고 싶었지만 가위 눌려서 말도 못하고 그저 쳐다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가위를 푸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언제까지 뛰나 싶어서 계속 쳐다봤는데 얘랑 나랑 눈이 마주쳤다. 정확한 인상차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미취학 아동이었다. 엄마 손잡고 다닐 것 같은 애들이었다. 그런데 얘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뛰는 게 재밌다면서 같이 뛰자고 아까보다 더 세게 뛰기 시작했다. 정말 토할 것 같았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가위를 풀려고 하면서 생각했다. 가위만 풀자. 그런데 이 애새끼가 누가 부른다면서 같이 가자고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저거 따라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팔을 막 뺐다. 애새끼는 계속 같이 가자고 보챘고 나는 죽어도 싫다고 팔을 빼고 있었다. 결국 팔에 마비가 왔다. 그러다가 얘가 삐졌는지 혼자 갈래 하더니 사라졌다. 정말 사라질 거면 왜 잡아당겼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가위가 안 풀리는 것이었다. 아무리 손가락을 꼼지락거려도 가위가 풀리지 않았다. 이때부터는 악성 가위라고 해야 할까 쉽게 풀리지 않는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 말이라도 하고 싶어서 목소리를 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타이타닉 영화 마지막에 로즈가 잭잭 하면서 부르는 목소리처럼 내 목소리가 그렇게 나왔다. 아 하다가 힘을 빡 주고 악 하고 고함을 지르니까 가위가 풀렸다. 옷은 역시나 땀 범벅이었다. 그날 아침 오른팔에 담이 와서 일주일 동안 침을 맞으러 다녔다. 그 외에도 침대를 돌리던 새끼들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누워있던 2 여인도 있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할머니 집에서의 이상한 경험들 중 마지막 이야기다. 가위 눌림이 잦아지고 귀신을 보는 일도 빈번해지면서 나는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대로 침대에 누웠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가위가 찾아왔다. 그런데 이번엔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침대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지진이 난 줄 알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침대가 무슨 디스코 팡팡처럼 흔들렸고 나는 그 위에서 버티고 있었다. 눈을 떠보니 다시 그 아이가 침대 위에서 방방 뛰고 있었다. 그 아이는 너무 즐거워 보였고 나는 또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그만 뛰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가위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애가 계속해서 뛰고 나는 어지러워서 견디기 힘들었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아이는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같이 가자. 그 말에 나는 팔을 잡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였지만 가위 때문에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애는 계속해서 팔을 잡아 끌었고 나는 팔에 마비가 올 정도로 저항했다. 그러다 결국 아이가 삐진 듯 혼자 갈래 라고 말하며 사라졌다. 애가 사라지고 나서도 가위는 풀리지 않았다. 이번 가위는 특히나 악성 가위였다. 아무리 손가락을 꼼지락거려도 풀리지 않아서 정말 악을 쓰며 고함을 질러서야 겨우 가위를 풀 수 있었다. 몸은 땀에 절어 있었고 오른팔은 마비가 온 듯 아팠다. 그날 아침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는 술 좀 그만 마시라며 타이르셨고 할머니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위에 눌리는 빈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스님을 만나러 갔다. 스님은 내가 점점 지쳐가는 것을 보시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셨다.
나는 다시 가위 눌림이 심해졌다고 말씀드렸고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다. 침대 위치를 바꿔보거라. 스님 말씀에 따라 침대 방향을 바꿔보기로 했다. 침대는 커서 방 안에서 돌리기는 힘들었지만 자는 방향만이라도 바꿔보라는 조언을 따랐다. 그날 밤 정말로 꿀잠을 잤다. 그 이후로 가위가 눌리기 시작할 것 같으면 반대로 누워 자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고 나서야 가위 눌림이 점차 줄어들었다. 한 달 정도가 지나고 해가 바뀌면서 나는 군대에 갈 준비를 했다. 그동안은 친구 집에 머물다가 군대 가기 전날 하루를 집에서 보냈다. 그 방에서 마지막으로 자는 날이었다. 놀랍게도 그날 밤은 가위에 눌리지 않았다. 저녁 후에도 나는 그 방에서 자본 적이 없다. 이제 그 집은 도로공사로 인해 사라졌고 나름 스펙터클한 3개월이었다. 군대에서 근무할 때 선임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가위 눌림을 풀기 위한 방법. 가위의 눌림을 인지했을 때는 웬만하면 눈을 뜨지 않는다. 눈을 뜨면 고생한다. 말을 하지 않는다. 어차피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면 목이 쉬고 가위가 풀리고 나면 몸살이 날 수 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힘을 주고 꼼지락거린다. 이게 제일 어려운데 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만 접혀도 가위가 풀리고 몸에 피가 돈다. 하지만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하다. 가위가 풀리고 나면 스트레칭을 하고 다시 잠든다. 가위가 풀린 후에는 몸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 몸살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가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덜해지길 바란다. 군대에서 겪은 이상한 경험.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도 나는 예전의 가위 눌림 경험이 종종 떠올랐다. 하지만 다행히도 군대 생활 중에는 가위에 눌리거나 귀신을 보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다. 훈련소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고 정신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고 일상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취침 시간을 맞아 다들 잠자리에 들었고 나도 침상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다. 낮에 들었던 소리가 아니었고 누군가 나직하게 중얼거리는 소리 같았다.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소리는 분명 침상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소리가 신경 쓰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 기도라도 하는 듯한 낮고 울림 있는 소리였다. 나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혹시 내 옆에 누워있는 전우가 잠결에 말을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옆을 돌아보았지만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다. 잠시 후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다. 나는 이 기묘한 경험이 무엇인지 생각하려 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결국 잠이 들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전우들에게 어젯밤에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봤다. 하지만 모두들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한두 명은 내가 꿈을 꾼 것 아니냐며 웃어넘겼다. 나도 잠시 그런가 싶었지만 그 소리가 너무 생생했던 것을 떠올리면 꿈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다. 나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나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소리가 나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소리는 마치 공기 중에 떠돌듯이 특정한 방향이 없었다. 이상한 것은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주변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위에 눌린 것이었다. 군대에 와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게 된 것이다.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몸을 움직여서 가위를 풀려고 했지만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눈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때 무언가가 보였다. 내 시야 끝에 희미하게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서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처럼 보였지만 얼굴이 없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떠오르는 형체였다. 나는 그 형체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공포에 휩싸였다.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고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
그 형체는 내 침대 바로 옆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그 순간 그 형체가 속삭이듯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도 무서웠다. 나는 그 형체에게서 눈을 떼고 싶었지만 도저히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형체는 나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가위가 풀리며 나는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다들 잠들어 있었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다시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 그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다. 그 형체가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웠지만 다행히도 그 후로는 가위에 눌리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종종 악몽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의 그 기묘한 경험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